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4년도 대비 우리가 이제 마지막 특강이죠. 학급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 앞서서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중에 출제 예산 논점 프린트물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올해 논점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32회까지 기출 논점 다 뽑아놨고요. 이제 33회 기출 예산 논점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논점을 뽑을 때는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 일단 A급 논점은요, 최신 판례가 있으면서 미기출 논점입니다. 최신 판례 있고 미기출. 이건 무조건 특A급이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B 논점은요, 최신 판례가 좀 있긴 한데,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 좀 올드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출제도 된 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B급이고요. C급은 지엽적인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출제된 지가 한 5년 이상 됐거나 또는 미기출 논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쨌든 미기출 논점이니까 아예 제끼긴 좀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제 자랑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모든 강의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제 이 출제 예산 논점에서 벗어난 게 과거에 몇 회니? 제가 회차는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방 사건이라고요. 산재 쪽에 한번 그거는 설마 실무 판례인데 이게 나올까? 그거 하나 놓치고 지금까지는 그거 외에는 적중률이 거의 이제 99.9% 100%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요. 매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수험생보다 더 긴장되는 게 강사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찍어주기 논점은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강사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강사는 그냥 나름대로 강사들이 자기가 한번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 시간 없을 때 뭐부터 볼 것인가 이걸 찍어주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신 판례가 있으면서 미기출은 무조건 특A급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최신 판례도 있고 좀 출제가 좀 된 거. 근데 기본적으로 올드하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B급이고요. C급은 이제 출제한 지가 한참 됐어.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례 문제로 좀 사례화하기 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C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급을 좀 몇 개를 넣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력 조율하면서 빠르게 짚어드리고 나갈게요. 일단 근로자성 보시면요. 근로자성은 이미 기출됐습니다. 기출됐는데 지점장 관련해서 이제 그 근로자성이 과거에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인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 해당 판례가 나오고 나서 근로자성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출제된 지도 5년 이상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B급으로 잡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올해는요. 최신 판례가 없어요, 여러분들. 노트도 거의 눈 씻고 봐도 찾을 게 없고 노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법리가 나온 판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판례들은 많아. 30개, 40개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법리가 나오는 판례들은 많지가 않아요. 자, 다만 그 중에서 파견법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5개 이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시적 근로관계 그리고 파견근로 관련된 부분이 29회 때 기출이지만 요것도 제가 이제 B급으로 한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사례를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파견법과 관련된 전체 법리 있죠. 이거를 다 한번 훑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계약 관련돼서 보시면요. 경업금지 의무는 우리가 미기출 논점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는 그냥 B급으로 잡아놨고요. 자, 그다음에 차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기간제법상 차별처우는 미기출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강원랜드 사건.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간사 판례, 그리고 국도 관리원 판례 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금 피크제 부분도 우리가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임금 피크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판례 법리가 이제 고령자 보험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은 고령자 고용법이 없다 하더라도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로 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판례 법리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별과 관련돼서는 제가 A급 내지 B급으로 잡아놨고요. 자, 그다음에 취업규칙과 관련돼서는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리고 취업규칙은 보통 예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는 A급으로 잡고 그래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집단적 도용권 남용 법리로 대체가 되었죠. 요거 A급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입사자, 그다음에 소급 동의 이 부분은 미기출입니다. 근데 너무 지엽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C급으로 제가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임금성과 관련해 가지고 통사 임금성 판단하는 게 작게 나왔죠. 작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임금성에서 깔고 가는 것들이 뭐 복지 포인트 임금성 판단, 그리고 성과급 임금성 판단, 이거는 평균 임금 산정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A급으로 잡고요. 자, 그다음에 평균 임금은 사례 문제 미기출입니다. A급. 그리고 포괄 임금제는 최신 판례가 한 두세 개가 또 더 있어요. 그래서 포괄 임금제는 특 A급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근로관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있네요. 우리 7페이지 보시면은 위양예정 금지 관련해서 매각 위로금 그 반환 사건이 있었죠. 이게 출제 판례가 나온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뺄까 하다가 그냥 C급 정도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양예정 금지와 상계법리 이거를 C급, 그리고 채용내정 취소 요거는 미기출 논점인데 교수님들이 최신 판례가 아니면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만들어서 안 됩니다. 어쨌든 미기출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 B급 내지 한 C급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다음에 6페이지로 다시 가서 근로시간 관련돼 가지고는요 출제할 게 없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실무 판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합의가 가연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해당 내용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적 쟁점으로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브루타 대비해서 한 C급 정도. 자, 그다음에 휴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A급 논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작년에 전출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권 파트는 올해 전체적으로 출제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지만 완전히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굳이 포인트를 잡자라면 우리가 전직 명령은 미기출이니까 A급 잡으시고요. 전적은 사실 제가 손 세면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전적은요 지금 최신 판례 없습니다. 과거에 그룹별 채용할 때 나오는 법리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례 문제로는 미기출이기 때문에 물론 약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C급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휴업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미기출 논점입니다. 그래서 휴업과 대기 발령, 또 휴업과 휴직과의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드렸고 요거는 한 B급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해고 파트가 넘어가시면요. 해고는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고 파트는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다 깔고 가시고요. 자, 먼저 해고 의사표시로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정당성 여부, 요거 최신 판례니까 A급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요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미기출 논점입니다. A급. 자, 그다음에 사생활 비행과 관련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해고할 수 있을 것, 징계할 수 있을 것이냐, 법리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시험 문제 나오면요, 강사분들도 나무다리 긁는 강사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법학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죄 판결 관련된 거는 B급 내지 A급으로 잡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최신 판례 중에 복직 시 대개 발령의 정당성 부분을 제가 A급으로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구제문제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한 그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그래서 이게 재작년 겨울에 나왔던 판례인데 요것도 한 B급 정도로 판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작년에 합리적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그 해고 대상자 선정,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여고 파트도 제가 볼 땐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긴박한 경산 필요는 우리가 사례 문제로 미기출 논점입니다. 해서 B급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해고 시기, 이거 제가 볼 때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판례 자체가 올드합니다. 하지만 미기출 논점이니까 C급 잡아놨고요. 자, 그다음에 해고 예고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출제되질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부당 해고 시에 원직 복지됐을 때 해고 예고 수당 반환 의무, 자, 이게 인정될 것인가? 이거는 사이즈를 묶어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 청구권 반환 청구 관련돼서 사례 문제로 제가 창작형으로 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 B급 정도 잡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메일한 해고 통지 정당성, 우리가 해고 통지 정당성도 최근에 출제가 되었는데 그거는 사직을 권고했다가 권고 사직을 했다가 우리가 권고 사직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업무 저성과에 대해서 권고 사직을 했다가 너무 당신이 성과가 적기 때문에 이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면은 내가 명태근을 챙겨줄게. 그렇게 했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면직 처분한 사건이죠.